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그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개입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강하게 반등을 하고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디레인 스탠지 지표도 다시 이제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급락을 딛고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3월 첫 날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 20원 정도 급락을 해서 다시 1200원대 밑으로 내려왔죠. 1193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기관이 강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수준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금 잡아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3월 첫날이라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눈에 띄게 빠져나가는 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특이사항으로는 신규 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신규 상장하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기 관련 업체인데요. 다루는 분야는 항공기 원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또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고 또 항공기 부품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기 정비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현황을 보면은 이게 2019년도인데요. 항공 가공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많죠. 그리고 또 항공 조립품도 그 다음으로 많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 분야죠. 이렇게 항공 원소재 공급, 항공 부품 가공, 항공기 부품 조립. 원소재가 좀 적군요. 네, 원소재가 빠지고 부품 가공이랑 항공기 부품 가공이랑 항공기 부품 조립.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주문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 받은 게 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이 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수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항공기 조립품은 이제 내수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원소재는 뭐 수출이랑 미국 내죠. 미국 내. 한마디로 거의 항공기 분야의 수출을 거의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럼 어느 회사에 얼마큼 납품을 하고 있나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형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형 이제 회사에 이제 보잉기죠. 보잉기에 이제 많이 뭐 스피리츠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네, 보잉, 네 이런 회사들, 또 한국 항공 우주 산업도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2019년도까지인데요. 올해랑 내년에는
지금 이미 이제 수주 받은 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성장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항공기 부품 위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또 특별한 게 이 드론 부분도 계속 이제 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란의 이제 중고도 무인 정찰기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드론 시연했고요. 그래서 이 드론 분야도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다루고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회사의 이제 영업 실적을 봤는데, 이게 이제 2019년 작년이요. 작년 한 해 동안 총 영업 이익이 100만 천만 원, 한 37억 정도 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네, 3배 정도 많은 한 1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를 봤는데, 총 이제 150만 주 중에서 신규 모집한 발행 주식이 130만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공모가 예정이 원래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였는데, 확정 공모가는 10,000원이었어요. 좀 싸게 나왔죠. 네. 그리고 유통 제한 물량은 한 60% 정도, 예. 한 40%가 이번에 단기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10,000원도 확정됐으니까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동종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종 분야의 차트를 봤는데, 우선 한국 항공우주를 차트를 보니까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년 한 12월부터 그 우한 폐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여행 업종이죠. 여행 업종 및 항공 분야가 타격을 받아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기존에 이제 상장했던 아스트, 또 이제 대표적인 항공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12월을 바탕으로 그래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상장하는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며칠간에는 좀 추세가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신규 상장 회사들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은, 특히 이제 ITM 반도체는 배터리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전자 제어 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애플이죠. 예. 애플에 이제 대부분 납품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이제 흡수하고, 그 매물을 딛고서 이제 올라가는, 제 채널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기 초입 단계, 이때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하죠. ITM 반도체도 제가 이때 이제 다뤄봤었는데, 되게 이제 유망한 업종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수출 비중도 많고, 한 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된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괜찮다 회사.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면은 좀 분할 매수를 하시라 했는데 계속 쭉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한 업체, 센트럴 모텍. 네, 센트럴 모텍도 여기는 그때 다룬 게 이제 자동차 소재 부품이었죠.
자동차 부품인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좀 뭐랄까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이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 이 회사가 그 미국의 그 어디죠? 그 자동차 회사 갑자기 까먹었네. 그 T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씨. 아무튼 그 테슬라. 네,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바닥을 딛고서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도 계속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친환경 자동차라서 혹시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바닥을 다질 때, 이때죠, 이때 분할 매수를 하시라. 만약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게 보이면 이제 바로 이제 바닥을 딛고서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도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선 지금 며칠간에는 좀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락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게 보이면 어,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간을 보고서, 만약에 이런 이제 항공 부품 있잖아요. 항공 부품 및 드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내일 장 초반에 들어가지 마시고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서, 여기 보면은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니까,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 상장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봤고요. 오늘도 이제 종목들 살펴봤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코스맥스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종목도 그동안에 추천드린 종목들은 봤는데, 뭐 삼성전자, 솔브레인, SKC 코오롱 PI, 그다음에 파트론은 바닥에서 좀 크게 반등이 나왔고, 삼성 SDI랑 일제 모터리얼즈는 전기차 섹터다 보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시세가. 네, 이렇게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맨 초반에 이제 다른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까, 그 기대감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달이 바뀌었잖아요. 달이 바뀌면서 이제 기온 상승에 의한 코로나19의 이제 확산이 좀 축소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간의 그 기온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제 예상 일기예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저 기온이고 이게 이제 최고 기온인데, 이게 이제 점선이 이제 평균, 평년 온도인데, 이제 그걸 보다 좀 상이하게 좀 높게 빠르게 비교적 빠르게 지금 기온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또 기억해야 할 이벤트가 이제 3월 12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루 빨리 이제 코로나 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에는 꼭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